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다음 주에 총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월요일 날 내일 회의를 하면 다음 주에 한 3명에서 4명 3, 4배수 이렇게 추천하지 않을까 이런 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가장 중요한 인사가 검찰총장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총괄 책임을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을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할 거냐. 그 외에는 당장 사법 처리 외에는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이게 당장은 없거든요. 지방선거는 2년 뒤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은 뭐냐? 저는 다른 기준은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어느 총장이 과연 이재명을 제대로 때려잡느냐. 이재명을 어떻게 제대로 사법 처리해서 정의 심판대에 세워서 지은 죄만큼 그대로 딱 처벌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매장시킬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재명을 제일 잘 수사해서 때려잡느냐. 이게 유일한 저는 기준이다. 총장.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유명한 흑묘, 백묘 이런 건데 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쥐새끼를 누가 가장 잘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총장의 기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지와 능력, 그게 필요한 거죠. 특히 총장의 의지가 반드시 이재명은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그 길은 이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현재 모든 언론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언론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런 두 명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언론마다 총장 후보자군을 기사를 쓰는 신문사마다 꼭 두 명은 안 빠지죠. 바로 심우정 하고 임관혁 두 명은 다 이게 공통됩니다. 보통 신자용 현재 대검 차장 신자용 이분도 28기 거론이 되는데 이분은 한동훈 장관 때 검찰 국장을 했어요. 지금은 대검 차장인데 이원석 밑에 차장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 때 검찰국장이에요. 그리고 고향이 좀 호남이라는 거, 왜 이원석도 호남이니까 계속 연속해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그 다음에 송경호, 신자용, 이런 하나의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렵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결국 심우정과 임관혁 두 명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게 어떤 분인지 특히 심우정은 언급을 많이 했는데 임관혁 이분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이분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심우정 말씀드리면 이분은 먼저 기본 양력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양력이요. 고향은 충청도 공주입니다. 아버지가 지사를 했죠. 심대평. 아버지가 정치인이에요. 도지사까지 한 심대평 행정가로도 유명하죠. 심대평. 그러다 보니까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공주.
그런데 이거 서울에 와서 서울의 희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울법대, 저하고는 이제 뭐 사적으로는 대학 동기인데, 그렇지만 이제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심우정.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거 뭐 성적이야 당연히 뭐 초임지 중앙지검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요직은 다 거치죠. 법무부의 검찰 과장도 거치고, 그때 검찰국장이 지금 민정수석하는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과장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부장검사 중에 최고 선임 중앙지검의 이거 형사 1부장도 거쳤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심우정 이분은 이제 인사라든지 기획, 형사 이런 쪽으로 이제 요직을 다 거쳐온 거예요. 인사, 그다음에 기획, 특히 기획, 그다음에 형사, 왜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기 때문에 요직을 이게 다 거쳐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저한테 댓글을 많이 길게 보냈는데, 옛날에 아마 2016년에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 할 때 우병우 이제 민정수석의 책임,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의 보조금 지원 의혹, 이걸 이제 기소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의 책임,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의 보조금 지원 의혹, 이런 걸 이렇게 기소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우파를 이렇게 너무 수사를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왜 어버이연합은 이제 자유우파 단체는 맞죠. 근데 그걸 수사했으니까 좀 이게 우파 일각에서 심우정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그때 검사장으로 이제 승진이 됐거든요. 검사장으로. 연수원은 이제 26기인데 문재인 때 2019년에 고검의 서울 고검 차장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때 26기가 승진할 때 조상준 형사부장, 그 다음에 박찬호 공안부장, 그 다음에 노정환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26기 중에 가장 이제 선두로 검사장에 올랐다. 이런 게 이제 왜 문재인 때 탄압받아야 되는데 왜 문재인 때 동기 중에 26기니까 이현석보다 위입니다. 1년. 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다 전 정권에서도 이게 제대로 누린 거 아니냐. 또 이런 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2020년에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동부지검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사장 승진해서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장까지 했으니까 문재인 때도 박해받은 거 탄압받은 건 없지 않냐. 이런 데 비판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 바뀌어서 더 이게 아주 잘 나갑니다. 윤석열 정권 바뀌자마자 이제 처음에 인천지검장으로 잠깐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작년에 9월 달에 대검 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아주 의외였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이 이원석 27기인데 근데 어떻게 26기 심우정이가 차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차장이 기수가 더 높잖아요. 이게 이원석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도 논란이 됐는데 작년에 9월 달에 대검 차장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올해 1월 달에 이노공 차관이 사임하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된 이런 이제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심우정은 이제 고향은 충청도 공주인데 서울법대 나오고 희문고 나왔다. 연수원은 이제 26기로 이원석보다 한 기 위다. 그 다음에 초임 중앙지검부터 주로 이제 형사, 기획, 인사 파트에서 최선두로 달렸다. 그래서 이제 검찰국장부터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요직은 다 거쳤다. 다만 이제 비판받는 점은
어버이연합이나 우병우 수사 이런 데 그 자유파 수사가 좀 이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동부지검장까지 이게 거쳤다. 이런 데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정권에서는 성승장구 대검차장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까지 이런 데 분이 심우정 이런 데 분이죠. 뭐 UC 버클리 그 석사까지 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실력이나 인품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무랄 데가 저는 없다 보고요. 나무랄 데가.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때 걸어온 길을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 정권에서도 이제 그 대검차장과 법무부 차관 가장 이제 그 요직을 거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분이다. 먼저 심우정은 이 정도 하면 이제 그 대략 정밀 검증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이 많이 거론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분이냐? 바로 이제 그 임관혁 이분입니다. 임관혁. 이분은 이제 그 똑같은 이제 26기입니다. 심우정하고 이제 임관혁이 둘 다 26기예요. 이원석보다 위로 간다 했잖아. 이번에 이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성대 장관이 17기니까.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은 18기고, 따라서 이제 총장하고 기수를 좀 이게 갭을 메워야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임관혁. 이분은 이제 그 심우정보다 나이도 많아요. 심우정은 이제 뭐 워낙 바로 들어서니까 시험도 빨리 되고, 임관혁은 이제 그 66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66년생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고향은 충남 논산. 두 분 다 이게 충청도죠. 충남 논산. 임관혁은 66년생인데 고향은 이제 논산. 그리고 이제 그 학교는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학과를 졸업했어요. 기수는 이제 그 26기, 내나 26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특수통입니다. 특수. 중앙지검의 특수 옛날에 2부장, 1부장 전부 다 거친 거의 뭐 이제 평생 특수통으로, 임관혁은 유명한 게 특수통 검사입니다. 서울지검의 특수 2부장, 1부장 다 거치고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사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그 서울 고검장이죠. 임관혁.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때예요. 문재인 때 2019년에 문재인 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게 자기 수사 평생 마지막이다. 따라서 이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래가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는데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솔직히 세월호 수사할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털털 털었잖아. 그래서 이게 대부분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무혐의가. 저는 이건 잘했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찍힌 거죠. 왜? 세월호 특조단장 하면서 무혐의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야, 이거 바로 이게 세월호가 어떻게 다 무혐의라냐, 부실수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물 먹었다, 좌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승진을 못한 거예요. 26기, 아까 심우정이는 검사장 중에 선두로 승진했다 했잖아. 실력도 있으니까 뭐 문재인 쪽으로 했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임관혁, 이분은 2022년에 즉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로소 동부 지금의 검사장으로 가장 늦게, 동기 중에 가장 늦게 막차를 탄 거죠. 그러니까 임관혁은 이제 잘 나가다가 선두자로 문재인 때 세월호 특조단장 하다가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승진도 못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마지막 막차로 이제 검사장이 됐다. 이 말은 정권 안 바뀌었으면 그 검사생활 끝난 거예요. 그 점은 이게 또 높이 평가할 점입니다. 우리 우파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의 승승장구해서 대전 고검장, 지금 서울 고검장을 하고 있는 이런 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순정파다 이런 게 인터넷에 나옵니다. 나무위키에. 이분은 이제 그 상당히 순정파다. 대학 시절에 만난 운동권이었던 여학생을 만나 지금까지 사랑을 키우고 결혼했다. 아주 지금도 검소하게 잘 살고 있다. 야, 이거는 칭찬인지. 순정파니까 대학교 때 운동권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근데 이 운동권이라는 게 이원석 총장도 좀 좌파 운동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치학과 나오죠, 서울대. 이분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니까 이 운동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게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젊어서 운동할 수도 있죠.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젊을 때 학생 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운동권인지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좀 검증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 순정파라는 거는 뭐 칭찬이고 다만 이 운동권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쓴 칼럼을 많이 봤는데 법률신문에 그 칼럼을 많이 썼는데 아주 뛰어난 칼럼입니다. 인문학 속의 법인데 인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거예요. 거기에 그 법률하고 섞어서 칼럼을 연재 쓴 박성대 장관도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거든요. 학자풍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인관혁 이분도 그 특수통 칼잡이가 인문학 속의 법 이런 데 칼럼을 쓰면서 또 순정파다 이런 거는 상당히 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참 이게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분이다. 두 분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심우정 이분은 이제 문재인 때 어떤 수사를 했는지 이런 걸 좀 더 정밀하게 좀 이게 검증이 필요할 거고 인관혁 이분도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운동권을 하니까 또 이게 어떻게 했는지 물론 이제 특수부로 그만큼 해왔으면 뭐 제가 보기 학교 다닐 때 이건 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든 걸 이제는 이제 진짜 제대로 사사치 검증해서 제대로 임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청문회를 또 어떻게 통과할지 뭐 청문회 어차피 요식행위니까 청문회 어차피 이게 민주당이 좋아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뭐 계속 공격하는 이런 분이 더 훌륭한 분이죠. 따라서 저는 청문회는 이제 뭐 크게 걱정이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아마 박성대 장관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할 텐데 제대로 모든 걸 다 벗겨놓고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임명할 때는 상당히 박수가 많았는데 떠날 때는 이게 좀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비판이. 이제는 이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이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해서 진짜 제대로 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 밑에 이제 문재인이나 뭐 조국까지 이런 데 권력 비리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기준이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을요. 문재인은 이미 죽은 자니까 이재명을요. 반드시 사법 처리 못하면 그러면 이제 검찰도 없어지거든요. 검찰도 없어지고 역사 속으로. 그 다음에 정권도 위험합니다. 계속 끌어내려 하니까. 무엇보다 이재명이가 그대로 가서 대선 오고 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나라가 흔들흔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를 사법 처리 못하면 검찰도 죽고 정권도 위험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총장 후보가 제대로 이재명을 수사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아니 그 많은 죄가 있는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의 혐의가 있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온 거 이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 차기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는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시켜. 구속시켜서 이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것만이 이제 우리나라 검찰, 법치가 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다른 개혁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훌륭한 총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